내 이름은 존 스미스입니다. 저는 보드게임을 디지털화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나플리캐딘 바이러스와 같은 게임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만들고 어렸을 때부터 원래 보드에서 플레이했던 다양한 카드게임을 만듭니다. 보드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비디오 게임이 없어서 친척들이 놀러오거나 친구들이 놀러오면 체커 같은 게임이나 포커 같은 카드게임을 자주 하곤 했어요. 비디오 게임과 카드게임을 혼합합니다. 저는 이과가 아닌 인문학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게임을 만드는 대신 영업과 같은 관리 역할에서 일합니다. 제 부모님은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이셨고 그들은 저에게 희망과 꿈을 두셨고 외아들을 키우셨습니다. 나는 많은 관심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진지함은 그들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규칙 중 하나는 비디오 게임과 만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고 나는 만화를 읽거나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디오 게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는 집에서 만화를 보는 부모님은 게임이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만화가 부패하고 항상 게임을 하면 게임 중독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 구식이었습니다. 게임을 잘하지만 성적이 좋고 격투 게임을 잘한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가 전혀 보이지 않아 부모님의 견해에 의아해할 때가 많았지만 부모님의 신념은 확고했고 그렇지 않았다. 내가 몇 번이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들은 확신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당신의 미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해서 별로 속상하진 않았지만 가치관만 다를 뿐 저마다의 방식으로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엄격한 부모님을 싫어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외동이라서 꽤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에 다닐 때 또래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집이 더 좋고 유치원이 무서웠지만 부모님은 친구 만들면 재미있을 거라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착하고 우리 부모님은 착하게 행동하고 무서워서 내가 착한 아이가 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게 되어서 그들의 불만을 피하기 위해 부모님이 게임이나 만화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결국 물러섰고 가라테를 배우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 다치거나 싸우면 결국 포기한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편견인 줄 알았는데 좋은 성적을 받고 시험 성적이 뒤집혀서 칭찬받는데 온 힘을 쏟아서 학업에만 열중하는 아이로 부모님은 체육교육은 앞으로 소용이 없고 회사원이 되면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체스 세트를 사주시고 이렇게 계속 체스를 두게 되면서 체스에 푹 빠지게 됐다고 하셔서 슬펐어요. 체스 같은 게임은 정신을 날카롭게 한다. 날카로운 마음이 장래에 좋은 직업을 갖고 높은 월급을 준다고 아버지는 내가 물은 행복은 돈이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하셨다.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나는 그것이 매우 편향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교육을 받았지만 부모님의 어느 정도 편향된 사랑 속에서 나는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체스를 시작했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 친구들과 체커와 포커 같은 카드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체스를 두었고 그렇게 AOG 게임에서 자랐습니다. 친척들과 스크래벨 같은 게임도 했고 때로는 캐릭터 테마의 카드게임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디자인이 유치하다거나 만화 그림처럼 보인다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학교에서 인기 있다고 우겼는데 가끔 친구 집에서만 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을 사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재미있었지만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친구들과 달리 집에서만 놀 수 있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게임을 못하게 됐어요. 그거보다 친구들이 존이 별로라고 하니까 좀 봐주라. 내가 자주 듣는 말인데 내가 어릴 때 컴퓨터가 막 보편화됐을 때 부모님이 사주실 것 같은 게임이 있을까 싶었는데 거기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봤더라면 두뇌를 자극하는 퍼즐 게임을 발견했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 존재를 알지 못했고 부모님이 알고 계셨더라도 점차 나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퍼즐 십자 말풀이가 있는 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부모님이 같이 쇼핑할 때 가끔 사주셨던 것 같다면 나는 낱말 퍼즐이나 퀴즈책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고 몇몇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도 갖고 시작했는데 역시 부모님이 사지 말라고 하셨다. SNS를 하면 공부 시간이 단축될 것 같다고 해서 비싸고 용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어서 포기했다. 기술을 많이 접하지 않고도 이렇게 쉽게 성장했다. 중학교 때 진로를 고민하다 자연스레 인문학 쪽으로 기울었다. 이과로 진학할 생각도 했으나 독서에 푹 빠져 소설도 쓰기 시작했다. 손으로 쓴 이야기가 적힌 대학 노트 어른이 되어서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만화를 그리거나 소설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중간에 이 정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사람인가 싶었다. 학교 최연소 천재 소설가가 되는 꿈을 꾸고 가게에 돈이 쌓이고 그 환상은 더욱 커져갔고 내 돈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영화가 되었고 중학교 생활을 가득 채웠던 인터뷰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했다. 그런 포커스로 백일몽을 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일반 남녀공학이었는데 망설임 없이 인문과를 선택했어요. 고등학교 때 인문과 과학 수업으로 나뉘어 과학 수업은 1회만 했어요. 교양과보다 학생이 몇 명 더 많았어요. 교양 수업을 들었을 때 40명 중 30명은 여학생이었고 저를 포함한 남학생은 10명이었어요. 중학교까지는 좀 어색했어요. 저는 거의 교류하지 않는 조용한 너디였습니다. 여학생들과 나는 내가 읽은 소설에 대해 다른 조용하고 괴상한 남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그래서 갑자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과학 수업에서 세대 비율이 반대로 그렇게 왜곡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남학생 30명, 여학생 10명 정도 이과로 진학했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미 인문계열로 진로를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게임 회사에서 영업이나 행정직으로 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업은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을 잘못하면 디스크 작업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게임 회사에서 영업 쪽 일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 게임 회사에서 게임 회사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테이블 게임용 비디오 게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비디오 게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게임 등이 한동안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흥미롭고 지적으로 자극적인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머나플리와 같은 게임을 비디오 게임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께 게임 회사에서 영업 부문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면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존이 항상 영업 부문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어떤 업계에 종사하시나요? 일하고 싶다 금융이나 통신 등 판매직 종류가 너무 많다.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부모님이 물어보시는 선택지가 정말 끝이 없다. 나는 어렸을 때 반대를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체스와 체커를 사주셨을 때 너무 기뻤고 내가 나에게 온갖 종류의 퍼즐을 사주었을 때 정말 기뻤다. 그렇구나. 나는 체스와 다른 게임을 비디오 게임으로 파는 A 회사에서 영업부에서 일하고 싶다. 부모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다. 비디오 게임 회사는 그런 변덕스러운 산업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상대로 반대했지만 어렸을 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는 마음을 참았지만 취업에 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내 뜻대로 하려고 부모님의 말을 끊는 것만큼 싸울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동의하도록 설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판매 홍보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실제 시도였습니다. 지금은 A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부모님께 팔아넘겼는데 만약 실패하면 나는 판매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상에 앉으라고 권유해 안정적인 업계에 합류할 것이라고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이 어렸을 때부터 체스나 체커 같은 게임으로 두뇌를 사용하는 재미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날로그 로그에서 벗어나 두 분 다 아시는 디지털 게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역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지적으로 자극적인 게임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지만 결국에는 저의 열정에 흔들리는 것 같았고 동의하셨습니다. 드디어 부모님 허락을 받아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영업직을 지망해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부터 영업부서에 배정되었고 GM 잔선이라는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GM 잔선은 인상적인 영업 실적을 가지고 있었고 명문대를 나와 총명했다. 말솜씨가 뛰어나다. 기분 좋고 설득력 있는 말을 고르는 재주가 있다. 웅변으로 차례차례 거래를 성사시키는 줄 알았는데 유난히 어린 나이에 GM이 됐다. 회사는 잔선을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거의 항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에 동의했습니다. 잔선은 회사에 합류한 지 3년 만에 AMD가 경쟁업체로 이동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 이후로 이러한 역동성을 느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종종 잔선의 좋은 편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잔선이 싫어하는 것은 그가 대통령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과 그의 측근이 모퉁이를 돌거나 그의 측근이 사임하도록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존슨의 예스맨이 되었어요. 나는 존슨이 영업부 GM으로 승진한 것과 동시에 존슨의 직속 부서에 배정되었습니다. 존슨의 눈에 금세 눈에 띈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을 줄 알았던 나는 거절을 못하는 전형적인 S맨이었어. 그래서 항상 존슨의 불합리한 일과 천박한 일에 부담을 느껴서 이때였어. 야, 찬 내일 상담하러 같이 가잖아. 그렇지.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길. 그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내가 당황스러워서 오직 내로만 대답할 수 있다고 해서 내일 협상이야. 그래 맞아야. 나한테 문서를 여러 번 인쇄했지. 그렇지 않니? 나는 종종 문서 인쇄 및 기타 사소한 일을 맡았어요. 잔선에게 업무를 맡겼지만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내 팀의 누군가가 업무 세부 사항을 공유한다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너무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았지만 상사의 문서에 기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내 서류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아니 안 늦는구나. 내일 딜이 2천만 달러인 거 알지? 게임 회사가 들어가는 거 맞지? 상담이야. 2천만 명이 그 금액을 듣고 놀랐습니다. 당신이 편리하기 때문에 왜 나를 그렇게 중요한 협상에 참여시키려는 걸까요? 그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예스맨으로서 유용하고 내 일에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 회의실에서라면요. B는 내일 9시에 이해했고 나는 잔선에게 응답했고 다음 날 내일 협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재빨리 확인했습니다와 넓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오늘 눈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눈이 엄청나게 쌓여서 알람을 로 설정했습니다. 협상에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서둘러 버스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방 하나를 신은 채 보도를 활기차게 걷고 있었는데 그때 브레이크 씩씩 소리가 났다. 쿵 하는 소리가 나고 내가 걷고 있던 뒷길에 차가 전복됐어요. 내가 사는 곳은 차도 사람도 거의 없는 시골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급히 차로 달려갔습니다. 여성을 도와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다행히 여성 운전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은데 차에서 나왔어 괜찮냐고 물으니 여자는 괜찮다고 긴 머리를 쓸어넘기며 얼굴을 보니 가슴이 쿵쾅거렸다. 처음에는 엄청 아름다웠던 것 같다. 연예인일지도 모델일지도 모르지만 평범한 사람일지 모르니까 평정을 되찾고 있었어. 여자한테 말했어. 여긴 위험해. 차에서 연료가 새지 않을까 걱정하고 조금 물러나자 나는 그녀를 부양하면서 이사했다. 멀리서 차가 보도에 올라와서 교통체증이 없을 것 같았지만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다웠던 그녀는 53세 정도의 날씬한 몸매와 작은 얼굴, 윤기 나는 긴 머리에 계속해서 나를 알아차렸다. 멍하니 쳐다보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뭐 다친 건 아닌 것 같은데 교통사고는 나중에 아플 때도 있으니 구급차를 불러야 할 것 같고 경찰도 불러야 할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아니 괜찮아. 운전 조건이 힘든데 체인을 달고 있어서 길이 막힌 것 같아요. 도로가 울퉁불퉁해 보였기 때문에 그녀가 미끄러져 충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근처에 앉히고 구급차를 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둘 다 사고 직후 도착했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앤더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앤더슨이 구급대원의 신문을 받고 혈압을 재는 동안 구급차에 앤더슨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폭설과 교통 문제로 인해 지연이나 결근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여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누군가 전화 받기를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존. 무슨 일인가요? 귀찮게 해서 미안하지만 길에서 미끄러진 운전자를 도와줬는데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게요. 괜찮을까요? 좀 늦을 거라고 전해줘. 정말 미안해. 건네준 뒤 2천만 딜이 일어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내 역할은 최소한의 역할이었고 서류를 검토한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뿐이었다. 전날 밤에 제가 어떤 것을 발표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막판에 불려가는 것은 사소한 역할이었지만 내 앞에 있는 여성과 동행하는 것은 그녀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에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구급차에 탔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 부주의였거든요. 그녀가 사과했어요. 아니, 날씨도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은 건강에 집중하세요. 저는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머무는 내내 그녀는 매우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수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다른 주에서 이사했고 그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살아 계시지만 근처에 없기 때문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길 바랍니다. 테스트 결과가 잘 나왔네요. 가봐야겠네요. 막 떠나려고 했는데 다시 말했는데 명함 중 하나 주실 수 있냐고 물으시더니 제가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캐서린 앤더슨이에요. 저는 자영업을 해서 명함이 없어요.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함을 꺼냈어요. 제 이름은 존 스미스예요. A 회사에 다니던데요. 아는 사람 맞나요? 듣기 좋네요.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나는 그녀의 병실을 나섰다. 시간은 이미 오후 1시였다. 지금쯤이면 협상이 끝났을 텐데 출근하자마자 바로 존슨 사무실로 갔다. 존슨이 화를 냈다. 뭔 헛소리야. 넌 직업을 가볍게 삼는 거야. 성급하게 말했어. 진심으로 사과했어. 난 상관없이. 정말 미안해. 상황상 제가 협상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앤더슨을 그곳에 남겨두고 출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 선택에 대해 후회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협상에 늦지 않으려고 집 일찍 닥쳐 거짓말쟁이 해고야. 충격받았어. 심한 질책이나 한동안 중요한 업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각오를 다졌는데 갑자기 해고가 됐어. 잠깐만 해고해줘. 너무 입 다물고 있어. 이미 인사과에 얘기했고 사장 승인만 기다리고 있어. 늦어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일이 너무 많아 지각하거나 결석한 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눈 질책도 안 받았고 오늘이 협상일이라 내가 뽑힌 건 이해하지만 해고가 너무 과하게 눈이 닥쳐오는 것 같으니 뭐니 해도 직장인으로서 폭설이 예상되면 늦지 않을 텐데 흔한 일이다. 전날 밤에 사무실 근처 호텔에 묵거나 아침에 1시간 일찍 집을 떠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무심코 늦게 나타났습니다. 이 $10,000 거래였습니다. 이해합니까? 나는 당신을 믿을 만큼 믿었습니다. 연로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잘못 늦어서 정말 후회하지만 해고당하려면 닥쳐. 넌 해고야. 나가. 난 다음 달에 그렇게 해고당했어. 해고까지 이어지는 절차적 기간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남은 유급 휴가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녀를 구급차에 태우지 않았다면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을 텐데 아니 그 순간 사무실로 향했어도 아마 늦을 뻔했다면 어차피 늦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 앞에 있는 부상자를 동행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었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간섭이었나? 참견하기 시작했는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가? 어떡하지? 그 사람을 버리고 사무실로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정말 해고할 만한 결정을 하였는가? 그러나 경미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몸 여기저기를 다쳤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사람을 혼자 두고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식사도 하고 샤워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통은 목욕을 하지 않고 침대에 눕는 일이 없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잠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 다음날 아침 무심코 TV를 틀어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나 보다 알와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자서 목이 말랐다. 그러던 중 TV에서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캐서린 앤더슨이 있었습니다. 전날 모닝쇼에 출연했던 내가 도와주었던 아름다운 여인 캐서린 앤더슨, 나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었습니다. 캐서린 앤더슨은 가면을 쓴 유명한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체스 선수, 국내 여자 체스 선수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신분을 숨기기 위해 학창시절부터 유명했던 그녀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체스를 두었다고 마스크가 일부가 됐다고 했다. 그녀의 얼굴을 공개한 캐서린 앤더슨은 아침 뉴스에서 화제가 되었지만 잠깐만요, 어제 그 여성은 자신을 캐서린 앤더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냥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잠깐 가명이었습니다. 캐서린 앤더슨은 앤더슨 주식회사의 사장이었으니 캐서린 앤더슨은 가명이었을 것이고 본명은 캐서린 앤더슨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도운 그 아름다운 여성이 그 유명한 천재 체스 선수 세린 앤더슨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행정 절차에 관한 문제라고 예상하고 전화가 왔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에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예, 존 방금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은 존슨 GM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매력 있는 사람처럼 들리더니 지금은 서두르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해고되었습니다. 서류 작업에 관한 것입니다. 우편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해고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빨리 오세요. 존슨의 요청은 모호했고 긴급해서 마지못해 샤워를 하고 준비를 마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사장실 옆 응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앤더슨을 보았습니다. 내 말은 캐서린 앤더슨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TV에서 본 아름다운 여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앤더슨 사회사장이 있었습니다. 케네스 앤더슨 씨, 저를 여기서 도와주세요. 존, 우리 회사 사장이더군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몰라 설명을 요구했는데 어제 캐서린 앤더슨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케네스 앤더슨 씨와 캐서린이 직접 저희 회사를 방문했는데 제가 지각해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앤더슨 씨는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가정에 근거하여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상황을 그토록 나쁘게 만든 것은 앤더슨 코퍼레이션 앤더슨 씨의 회사가 2천만 달러 거래의 파트너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체스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보드게임의 비디오 게임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앤더슨 코퍼레이션과 협력하여 앤더슨 씨가 취소하겠다고 위협한 사건으로 인해 2천만 달러 상당의 거래였던 새로운 체스 게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거래가 그래서 대통령이 저를 소환한 것입니다. 존, 우리가 당신의 해고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무레어선 씨에게 호소해 주시겠습니까? 존 잔슨은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도록 간청했고 대통령의 환영하는 어조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 열심히 일해서 미안한데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알아서 처리해줘, 실례, 미안해 라고 말하고 목소리를 남겼다 나가면서 나한테 인사 좀 나중에 제대로 고마워할게, 알았어, 고개 끄덕이고 묵묵히 회사를 나갔으니 집에 가는 길에 버티고 일해? 매달렸더라면 난 실업자가 됐어. 스탠드 위에서 괴로워했지. 취직했는데 그 순간엔 너무 여유가 있어서 평생 일도 못하겠고 재취업은 힘들겠지만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녀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앤더슨. 그리고 그게 더 낫습니다. LLY를 찾았습니다. 그 회사는 실제로 얼마나 차가운지 당신이 다음 직장 관리자를 찾을 때까지 당신이 내 관리자가 되어줄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너무 지나칠 수도 있지만 마스크를 벗으니까 팬이 많아 인력이 부족하고 도와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 매니저 경험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아무것도 없이 도와주시면.
믿어요. 너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믿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 하고 나의 명성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동안 캐서린 앤더슨의 매니저가 되었어요. 찾기 힘든 걸 생각하면 다행이었어요. 새로운 직장이 해고되면 제 취업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